자, 포트폴리오 전략 좀 오늘은 일찍 녹화를 합니다. 개장 초에 개장 초 시황을 제가 지금 VVIP 방에만 올려놨군요. 아이고, 그마저 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빠르게 지금 다시 녹화를 해드립니다. 깜빡하고 있었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가격 잘못되시면 답글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부 공개로 해놓으시고 시장 상황이 돌려지면은 전체 공개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시장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글아글 쓰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시장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조정받은 내용 자체가 뭐예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예전에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음? 금리를 올렸는데 여전히 소매 판매와 여전히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당장은 긴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힘든데 긴축인데 해서 조정받은 게 바닥 대비해서 14%또 다우 같은 경우 20% 수준의 강세 이후의 조정이다. 에이,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 시황 부분은 만약에 오늘 시장 상황이 뭐 나스닥의 2%의 하락이나 다우의 1% 하락처럼 추가적인 연동폭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면은 더 심각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금리, 환율, 또 상품 시장, CDS 프리미엄까지 다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면 머리 복잡하게 시황을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다시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툭툭툭 찍어서 넘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굳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은 다우만 보세요. 다우만 보시고 뭐 저기서 꺾여졌더라도 저게 뭐 폭락의 위치 그런 흐름 아니니까. 유럽장은요. 독일 보시면은요. 그다음 없죠. 니케이 쪽은 이번에 바닥을 깨지도 않았어요. 유독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약했고 특히 이제 12월 들어서 굉장히 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버거움을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어제도 그 공포감 때문에 야 이거 죽지 못해 살겠네 이거 너무 힘들다 시장 지금 바닥 대비해서 12% 올라와 있어요. 어찌됐건 25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어요. 3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눌린 폭이에요. 남들은 저기 8월달 고점 다 뚫었어요. 다른 국가들은 디커플링 상태 그러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냥 시장 조금 밀리면은 그냥 여러분들 말고 거품을 물고 뭐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라는 얘기는 파생 상품을 하세요. ETF 상품에서 인덱스 상품을 사세요. 파생 상품 매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 상품에 해치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내가 전체 코스피 200 종목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해치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하고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이건 해치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피곤해집니다. 현대로템에 공시 나왔어요. 공시 내용 올려주세요. 공시 내용 잘라서 뭐 교육 중이시면은 살짝 살짝 올려놓고 교육 계속 하시면 되고 그죠? 공시가 8시 45분에 나와 있었네요. 보도자료만 올려드리고 공시를 안 올려드렸는데 공시 내용 차분하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지금 뭐 LG전자 때문에 화들짝 놀라셨을 텐데 그나마 바닥 찍고 일부 돌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화 위복이 돼야죠. 그래서 오히려 밀려 내려간 폭에 반등 탄력이 나와주면서 거래가 강도 있게 실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 주기를 현재로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이닉스의 가격 메릿을 우선적으로 놓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가 2020년 12월 23일 날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밀렸다가 LG전자가 그날 상한가 안착을 합니다. 1조 8천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2조를 넘게 터뜨리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의 거래대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되는데 최근에 240만 주 2천억 조금 넘기는 흐름이죠. 그래도 그게 굉장한 거래대금이었고 100만 주 단위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20위 안에 계속 들어오는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 오늘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동반적으로 잡아드립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하반기에 제일 약한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 네 종목을 우리는 IT 주축으로 보는데 그중에 하이닉스 위주로 편입했는데 우리가 가장 약한 종목을 사버린 거야. 하반기 기준에 이번에 9월 저점, 10월 저점 찍고 다들 삼성전자까지도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서 15%, 또 삼성전기 30%에 달하는 반등 이후에 눌림, LG전자도 20%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런 바보 같은 종목을 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옮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왜? 하이닉스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PER과 PBR이 다 높은 종목이 아니다. 응?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단은 가져간다. 옮기지 않고. 응? 뭐 반대급부로 막연한 얘기지만 소형주 잡지에서 아예 언젠가 오르겠지. 이거는 막연한 얘기죠. 근데 하이닉스는 자기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IT에서는 LG전자에 92,000원에 매수세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공포감이 앞서는 상황인 만큼 1.5% 등락 범위, 그러니까 93,500원 뭐 이런 기준, 뭐 93,000원 초반 이럴 때 추가 편입을 내보내도록 하고 오늘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는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어제 뭐 이 가격 수준에서 편입을 했고 거래량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게 돌려지지 않는 한 일단 하이닉스는 개별 편입, 그다음에 LG전자는 일단 문자 나갔고 추가 문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화학도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올려드리니까 별도 문자를 안 보내요. 좀 거래가 세거나 했을 때 진입을 하는데 이 VVIP 방에는 발송을 합니다. VVIP 방에만 그렇게 해서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오래 계셨고 문자가 여러 개가 와도 판단 능력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가 와도 종목이 막 이 종목 저 종목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력주 해봐야 6, 7개고 그리고 이제 나서 변동성 종목에 뭐 카카오 뱅크 페이 금양 이런 쪽에 이제 비중 조절해 가면서고 일부 얘기하다가 다 발송했네. 에이, 다 발송하자. 어차피 주력이니까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교육용 종목을 조심조심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어제 포스코 케미칼은 20만 8천 원에 일단 매수세이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자리인데 하방 잡았죠. 시장이 낙폭을 줄였든 시장이 약보합이든 다 필요 없이 우리 종목이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LG전자가 오늘 어제 하나솔루션처럼 깨져버렸고 또 지금 뭐 카카오 페이뱅크가 살짝금 눌려있지만 단기적으로 초강세를 띄다가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18% 올라오고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부담을 제한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종목을 하방을 잡고 돌릴 때 세게 감아 돌릴 수 있다. 세게 감아 돌릴 수 있다.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자. 결론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 힘겹고 버겁지만은 과연 이제 네이버 카카오처럼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 76조 77조까지 올랐던 종목군들이 60% 70%씩 밀려가지고 이거는 뭐 원금 회복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밀려 내려갈 종목군들이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의 전기차 비중이 줄었건 늘었건 다 필요 없이 줄었건 늘었건 다 필요 없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이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 10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근데 시가총액이 7위. 시가총액이 2억 1,300만 주짜리죠 이게 지금. 그럼 얼마야 지금? 35조? 영업이익 10조짜리가 35조? 거기다가 얘가 유틸리티 업종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차 뭐 줄었든 늘었든 전기차 수소차에서 성장성의 기준이 또 추가적으로 얘도 잡히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시장이 겁이 나시면 쉬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거래량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오늘 기준에서 현재 기준의 흐름이라면은 뭐 500억 이상은 터진다. 그러면 최근의 거래량 5MA, 20MA 수준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등 탄력이 나오면 된다. 하나솔루션 어제 기준에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반등 자체가 없어서. 오늘은요. 손을 대야죠. 손을 댑니다.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VVIP 방에만. 아까도 VVIP 방에만 이래놓고 전체 다 나가버렸는데 차이점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VVIP 방과 불기둥 방과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선택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옮겨 오세요. 옮겨 오셔서 같은 금액으로 뭐 5달을 가느니 저라면 같은 금액으로 그냥 한 달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한 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서 지금 바닥장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바닥이 아니라면은 안 되죠. 쉬어야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이 아니다. 만약 밀린다. 라고 했을 때 내 종목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력주들은. 하나솔루션도 일단은 전체 다 발송을 합니다. 어차피 힘든 장이고 문자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건 스팸 문자 지겨운 거고 주력주에 대한 문자 하나 나오면 비중을 확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편입의 기준이구나. 이걸 지금 가지고 가는구나. 에이 그래 시장도 이런데 이 종목이 우호적이니까 다른 종목 끄집어내서 예를 사십시오를 안 하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셔야죠. SAMG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그거 교육하고 계신가요? 교육 끝나면 올려주시면서 교육을 다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 갭상승에 13% 올랐어. 그리고 꺾였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들어올려. 그럼 저점 대비 2%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편입했어. 또 14% 앞전고 좀 넘겼어. 그럼 또 따라 붙었어. 거래대금은 우리나라에서 2위야. 다시 꺾여. 그럼 또 차익 실현.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용으로 먼저 볼 걸 그랬나요? 네, 나중에 우리가 편안해지면 저런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예? 그리고 어제 교육을 충분히 해드렸고 어제 교육에 이어서 오늘 해드릴게요. 어제 방송 온 거 그대로 잘라서 PPT 화면 만들어주세요. PPT 지금 바로 해주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48 죄송합니다. 1호에 아까 이제 문자 나왔고 지금 20이네요. 20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도 과도합니다. 지금 5만 원 위쪽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를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단기간에 5% 편입해 놓고 3만 원 초반에 편입해 놓고 그 편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편입자들이 나도 안 되겠다. 야 순간적으로 들어올렸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손절해야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같이 갖고 하는 거죠. 그 금액을 왜 편입했을까요? 550만 주를 1600억을 7거래일 동안에 1600억을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사모펀드 쪽에서 260만 주를 포함해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G노텍도 변동이 너무 가벼워져 있네요. 그죠? 30만 원 훌쩍 넘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DB하이텍도 일단은 이쪽은 개별 기준이고 주력 채워 놓고 나신 이후의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SM도 시장 고점 대비 지금 뭐
120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 거죠. 120포인트 밀려 내려오면서 이번 고점 찍고 여기도 동반적으로 밀려 있는데 거래 없이 밀렸고 수급은 계속 매수해요. 응? 그죠? 계속 매수야. 땡큐해. 가지고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예? 이거는 진짜 얘는 진짜로 VVIP 방에만 왜 거래 대금이 없어서 다 못 사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가 이걸 하니까 한꺼번에 이제는 저도 나이가 이제 뭐 먹었나 봐요, 진짜로. 몸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편입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78,800원에 VVIP만 진짜로 조금 전에도 계속 VVIP만 발송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한 번에 두 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다 보면은 손은 벌써 문자를 다 발송하고 있는 거야. VVIP 방에만 일단은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SM의 기준, 그 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긍정적이죠. 거래만 조금만 더 실리면 좋겠는데 누적 수급 만만치 않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27,100원, 150원 공방 그대로 유지 10% 비중 확대는 아직 안 해요.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모를까. 그리고 완벽하게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날, 아주 공격적인 날. 지금 뭐 4억 7,600만 주짜리의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62,200원. 지금 본 입찰 참여했냐 안 했냐 뭐 별의별 얘기, 왜 단독이 아니냐부터 별의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참여를 한 상태고 끝. 됐죠? 그렇게 해서 금양의 경우 10% 이제 비중 유지가 되는 거고 카카오페이는 5%로 늘려놓은 거고 그리고 요 범위에서 어제 2차 편입이 있었고 카카오페이는 그래서 뭐 걱정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렵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가 악을 쓰고 아침부터 시황 뭐 짧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오실 분들은 시장 좀 이따 봐서 옮겨오실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LG화학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또 주력주에서 조금 또 자리매김을 하면 그 다음 범위에 수익 종목군들 우선순위 수익 종목군들도 들여다보고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